우리나라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은 다른 나라들보다 높습니다. 그만큼 노인들이 살기 힘든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가는데 먹고 살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날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에는 사회의 잘못도 있지만 개인의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 미래에 대한 대비를 미루고 당장 지금의 행복을 위해 나중에 후회할 행동들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지난 세월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후회한들 세월을 다시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치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고 해도 미래에 희망이 없어 보인다고 해도 포기하지 말고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들을 차근차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미리 경험한 인생 선배들은 어떤 후회를 하고 있을까요? 미래에 후회하지 않고 행복한 노후를 살기 위한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적으로 돈을 소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젊어서 노후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돈을 소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서 얘기했듯 이것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정적으로 돈을 소비한다는 것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나이 든 자신을 돌보기보다 젊은 자식들을 걱정하며 이것저것 지원해주거나 성인이 된 아이들을 감정적으로 안쓰럽게 여겨 기죽지 말라고 결혼 비용 사업 자금 등을 지원해주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자식에 대한 감정에 앞서 내가 모아두었던 돈의 대부분을 자식을 위해 써버리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친했던 친구가 금전적으로 힘들 때 마음이 약해져 돈을 빌려주거나 대부분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적인 마음으로 인해 돈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소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행동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자녀의 도움을 받지 않을 정도의 경제력은 남겨두고 자식이든 친구든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결혼 후에 절대 부모님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래된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많이 벌어도 한순간 물거품으로 사라질 수 있는 게 바로 돈입니다. 돈을 쓰는 것에 있어서는 신중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살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팔다리에도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일생 동안 쓰는 의료비 50%는 생애 마지막 10년에 집중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전에 모든 돈을 대부분 자식들을 도와주는데 쓰거나 생각 없이 한 소비들로 돈을 모으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것들은 다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해 잘 대비하지 않습니다. 당장 지금만 생각해서 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을 먼저 돌볼 줄 알아야 나중에 나에게 미안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면
우리는 우리의 돈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 다음은 금융 공부를 미리미리 해두시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을 다닐 때는 수입이 고정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지만 문제는 은퇴 후입니다. 아무리 대기업에 다녔어도 은퇴 후에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기업 다닐 때 들어오는 수입에 맞는 생활을 하다가 은퇴 후 수입이 크게 떨어집니다. 이때는 집에서 먹고 자는 것을 다 하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오히려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금융에 대한 공부를 병행함으로써 은퇴를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부호 워렌 버핏의 재산 중 90% 이상은 65세 이후에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몇십 년 전 일본의 주식으로 개인 소득 1위를 달성한 고레카와 겐조도 본격적으로 주식 시작한 것이 63세부터라고 합니다. 그러니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미 연방준비제도 의장 앨런 그린스펀은 문자 문맹은 생활이 불편할 따름이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실제 뉴스나 기사를 보며 평생 모은 돈을 금융사 직원이나 주변 사람의 말에 따라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봤다는 얘기가 흔합니다. 이렇듯 금융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한순간에 모든 돈을 날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내가 스스로 공부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인생 선배들의 지혜 두 번째는 배움을 멈추지 않고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를 만드는 것입니다. 의조에서는 18세에서 65세까지를 청년, 66세에서 79세까지를, 장년 80세에서 99세까지를 노년으로 분류합니다.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은 아직 청년이거나 이제 막 청년이 지났을 뿐입니다. 이렇게 아직 젊기 때문에 무엇이든 배울 수 있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를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친구는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의 시간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친구와 대화하는 시간보다는 건강관리, 취미생활 전문 공부 등의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제 가까운 친척은 나의 60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돈 벌고 지금은 은퇴에 어려서 너무 가난해서 하지 못했던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우면서 다시 학창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며 하루하루 너무 행복하다고 말하곤 합니다. 이렇듯 나이 들어서 할 게 없다고 느껴질 때는 내가 어렸을 적 하고 싶었던 것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떠올려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도전하고 싶은 게 나타날 것입니다. 앞서 돈을 잘 모으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렇게 배우는 데는 돈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신을 위해 쓰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자식, 친구 등 다른 사람이 아닌 오로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쓰는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돈에는 망설임이 없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껏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은근히 따라해보고 싶고나도 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 취미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생각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에서 그치지 않고 실행해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 남들이 하는 것 중에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은 것 중 제일 쉬워 보이는 것을 하나 정해 얼른 시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이 나지 않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취미는 글쓰기입니다. 특히나 글쓰기는 추운 겨울의 실내에서도 하기 좋은 취미입니다. 글을 쓰는데 필요한 것은 연필과 종이가 전부이기 때문에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쓰기는 노후에 생기는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도 좋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감정을 글로써 표현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행복감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처럼 지금 자신이 느끼는 감정 불안하다면 불안하다고 쓰면 되고, 왜 불안한지 그 이유에 대해 써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감사하는 것들에 대해 써보는 것도 좋고, 그냥 지금의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글로만 적으면 됩니다. 고대의 플라톤과 세네카 등 수많은 철학자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글을 쓰며 마음의 위안을 받았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글을 굳이 남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내가 쓴 글은 나만 볼 것이기 때문에 정말 솔직하게 내 감정을 써내려가다 보며 마음이 안정되어 가는 것을 느끼실 수 있고, 글쓰기를 평생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취미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우울증 개선뿐만 아니라 이렇게 내면의 감정을 글로써 표현하게 되면 관절염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 등의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암 환자를 대상으로 글쓰기의 효능을 연구했는데, 글쓰기를 하는 것만으로 암에 대한 통증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 인지 기능을 높여주고 생각 정리와 스트레스의 해소에 도움을 주는 글쓰기는 노년의 산책과 더불어 가장 추천드리는 취미 중 하나입니다. 글쓰기 대신 그림을 그리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은 글쓰기와 마찬가지로 많은 준비물이 필요하지 않고 실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취미입니다. 은퇴 후에 취미로 그림을 배우고 싶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림 그리기는 치매의 바로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걸릴 확률을 70% 이상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손의 미세한 움직임과 관련한 신경이 활성화되고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기 때문에 뇌에 지속적으로 자극을 줍니다. 또한 그림 그리기에 빠지는 사람들은 그림을 그리는 동안 쓸데없는 잡념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림 그리는 것에 큰 매력을 느낍니다. 노후에는 아무래도 젊었을 때보다 시간이 많아지게 됩니다.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잡생각이 많아지게 되는데, 과거의 일부터 앞날에 대한 걱정 등 별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머릿속에 잡념이 계속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울증이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은 고립감과 외로움 등으로 괴로운 하루하루를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림을 그리는 취미는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기 때문에 이런 우울한 생각들에서 벗어나는 것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은 몸을 쓰는 다른 취미들과는 달리 평생 할 수 있습니다. 연필을 들 힘만 있어도 즐길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림입니다. 한 번만 배워두면 나중에 더 나이가 들어 무료할 때마다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듯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는 심리적, 정서적인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니 꼭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앞서 우추의 연구 결과처럼 여러분들은 아직 젊기에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인생 선배들의 지혜 세 번째는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행이 우리의 삶에 가져다 주는 활력은 남은 노후를 보내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여행이라고 먼 곳에 떠나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장소에 가보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 경치 좋은 곳에 돗자리 깔고 음악을 틀어놓고 흘러가는 구름을 보는 것만으로도 좋은 여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다 보고 즐길 수는 없겠지만 세상에 좋은 것들을 최대한 즐길 수 있다면 그것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나에게 귀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여행은 사실 계획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설렘을 줍니다. 여행을 떠올리는 것 자체로 행복감을 느낀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행지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가볼 만한 곳, 맛있는 음식 경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고민하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 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끔은 일상에서 탈출해서 새로운 곳에 갈 계획을 짜고 직접 실행으로 옮기게 된다면 이것은 뇌에도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주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젊은 뇌를 유지하려면 새로운 경험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보통 나이가 들면 내가 굳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이 때문에 내가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하지 않아서 내가 굳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여행을 하다 보면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 여행을 많이 가지 못했었지만 이제는 제한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그동안 가고 싶었던 곳이 있었다면 제일 가까운 곳을 골라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 몸을 움직일 수 있어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행을 계획했다가도 막상 떠나기 전에는 잘 다녀올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 마련입니다. 막상 떠나면 집이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행에서 돌아올 때쯤이 되면 어느새 여행을 갔던 그 순간을 그리워하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계획하고 출발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배우자에게 잘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배우자 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부모 자식들보다 배우자와 같이 사는 기간이 훨씬 깁니다. 과장해서 얘기하면 인생의 불행과 행복은 결혼을 어떤 사람과 하냐가
90%를 결정한다는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과의 관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내 배우자는 나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잘하기 힘들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무리 혼자 잘한다고 한들 배우자가 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혼자만 너무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도 배우자에게 잘하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이때는 그냥 자기 자신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면서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너무 원망만 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주 나중에라도 배우자에게 그동안 돈 버느라 수고했다, 그동안 살림하느라 수고했다라는 말 한마디 정도만이라도 표현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서로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속마음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먼저 다가가는 연습을 천천히 해보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내 행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배우자와 잘 맞는다면 친구도 필요가 없게 됩니다. 배우자와 성격적인 부분, 가치관 등이 잘 맞는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이런 배우자가 있다면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은 다른 나라들보다 높습니다. 그만큼 노인들이 살기 힘든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가는데 먹고 살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날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에는 사회의 잘못도 있지만 개인의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 미래에 대한 대비를 미루고 당장 지금의 행복을 위해 나중에 후회할 행동들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지난 세월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후회한들 세월을 다시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치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고 해도, 미래에 희망이 없어 보인다고 해도 포기하지 말고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들을 차근차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미리 경험한 인생 선배들은 어떤 후회를 하고 있을까요? 미래에 후회하지 않고 행복한 노후를 살기 위한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적으로 돈을 소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젊어서 노후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돈을 소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서 얘기했듯 이것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정적으로 돈을 소비한다는 것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나이 든 자신을 돌보기보다 젊은 자식들을 걱정하며 이것저것 지원해 주거나, 성인이 된 아이들을 감정적으로 안쓰럽게 여겨 기죽지 말라고 결혼 비용 사업 자금 등을 지원해 주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자식에 대한 감정에 앞서 내가 모아두었던 돈의 대부분을 자식을 위해 써버리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친했던 친구가 금전적으로 힘들 때 마음이 약해져 돈을 빌려주거나, 대부분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적인 마음으로 인해 돈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소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행동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자녀의 도움을 받지 않을 정도의 경제력은 남겨두고 자식이든 친구든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결혼 후에 절대 부모님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래된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많이 벌어도 한순간 물거품으로 사라질 수 있는 게 바로 돈입니다. 돈을 쓰는 것에 있어서는 신중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살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팔다리에도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일생 동안 쓰는 의료비 50%는 생애 마지막 10년에 집중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전에 모든 돈을 대부분 자식들을 도와주는데 쓰거나 생각 없이 한 소비들로 돈을 모으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것들은 다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해 잘 대비하지 않습니다. 당장 지금만 생각해서 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을 먼저 돌볼 줄 알아야 나중에 나에게 미안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면 우리는 우리의 돈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 다음은 금융 공부를 미리미리 해두시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을 다닐 때는 수입이 고정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지만 문제는 은퇴 후입니다. 아무리 대기업에 다녔어도 은퇴 후에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기업 다닐 때 들어오는 수입에 맞는 생활을 하다가 은퇴 후 수입이 크게 떨어집니다. 이때는 집에서 먹고 자는 것을 다 하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오히려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금융에 대한 공부를 병행함으로써 은퇴를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부호 워렌 버핏의 재산 중 90% 이상은 65세 이후에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몇십 년 전 일본의 주식으로 개인 소득 1위를 달성한 고레카와 겐조도 본격적으로 주식 시작한 것이 63세부터라고 합니다. 그러니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미 연방준비제도 의장 앨런 그린스펀은 문자 문맹은 생활이 불편할 따름이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실제 뉴스나 기사를 보며 평생 모은 돈을 금융사 직원이나 주변 사람의 말에 따라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봤다는 얘기가 흔합니다. 이렇듯 금융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한순간에 모든 돈을 날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내가 스스로 공부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인생 선배들의 지혜 두 번째는 배움을 멈추지 않고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를 만드는 것입니다. 의조에서는 18세에서 65세까지를 청년, 66세에서 79세까지를, 장년 80세에서 99세까지를 노년으로 분류합니다.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은 아직 청년이거나 이제 막 청년이 지났을 뿐입니다.
이렇게 아직 젊기 때문에 무엇이든 배울 수 있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를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친구는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의 시간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친구와 대화하는 시간보다는 건강관리, 취미생활 전문 공부 등의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제 가까운 친척은 나의 60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돈 벌고 지금은 은퇴에 어려서 너무 가난해서 하지 못했던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우면서 다시 학창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며 하루하루 너무 행복하다고 말하곤 합니다. 이렇듯 나이 들어서 할 게 없다고 느껴질 때는 내가 어렸을 적 하고 싶었던 것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떠올려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도전하고 싶은 게 나타날 것입니다. 앞서 돈을 잘 모으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렇게 배우는 데는 돈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신을 위해 쓰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자식, 친구 등 다른 사람이 아닌 오로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쓰는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돈에는 망설임이 없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껏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은근히 따라해 보고 싶고 나도 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 취미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생각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에서 그치지 않고 실행해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거, 남들이 하는 것 중에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은 것 중 제일 쉬워 보이는 것을 하나 정해 얼른 시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이 나지 않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취미는 글쓰기입니다. 특히나 글쓰기는 추운 겨울의 실내에서도 하기 좋은 취미입니다. 글을 쓰는데 필요한 것은 연필과 종이가 전부이기 때문에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쓰기는 노후에 생기는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도 좋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감정을 글로써 표현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행복감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처럼 지금 자신이 느끼는 감정 불안하다면 불안하다고 쓰면 되고 왜 불안한지 그 이유에 대해 써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감사하는 것들에 대해 써보는 것도 좋고 그냥 지금의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글로만 적으면 됩니다. 고대의 플라톤과 세네카 등 수많은 철학자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글을 쓰며 마음의 위안을 받았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글을 굳이 남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내가 쓴 글은 나만 볼 것이기 때문에 정말 솔직하게 내 감정을 써내려가다 보며 마음이 안정되어 가는 것을 느끼실 수 있고 글쓰기를 평생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취미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우울증 개선뿐만 아니라 이렇게 내면의 감정을 글로써 표현하게 되면 관절염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 등의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암 환자를 대상으로 글쓰기의 효능을 연구했는데 글쓰기를 하는 것만으로 암에 대한 통증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 인지 기능을 높여주고 생각 정리와 스트레스의 해소에 도움을 주는 글쓰기는 노년의 산책과 더불어 가장 추천드리는
취미 중 하나입니다. 글쓰기 대신 그림을 그리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은 글쓰기와 마찬가지로 많은 준비물이 필요하지 않고 실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취미입니다. 은퇴 후에 취미로 그림을 배우고 싶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림 그리기는 치매의 바로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걸릴 확률을 70% 이상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손의 미세한 움직임과 관련한 신경이 활성화되고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기 때문에 뇌에 지속적으로 자극을 줍니다. 또한 그림 그리기에 빠지는 사람들은 그림을 그리는 동안 쓸데없는 잡념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림 그리는 것에 큰 매력을 느낍니다. 노후에는 아무래도 젊었을 때보다 시간이 많아지게 됩니다.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잡생각이 많아지게 되는데 과거의 일부터 앞날에 대한 걱정 등 별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머릿속에 잡념이 계속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울증이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은 고립감과 외로움 등으로 괴로운 하루하루를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림을 그리는 취미는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기 때문에 이런 우울한 생각들에서 벗어나는 것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은 몸을 쓰는 다른 취미들과는 달리 평생 할 수 있습니다. 연필을 들 힘만 있어도 즐길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림입니다. 한 번만 배워두면 나중에 더 나이가 들어 무료할 때마다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듯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는 심리적, 정서적인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니 꼭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앞서 주의 연구 결과처럼 여러분들은 아직 젊기에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인생 선배들의 지혜 세 번째는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행이 우리의 삶에 가져다 주는 활력은 남은 노후를 보내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여행이라고 먼 곳에 떠나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장소에 가보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 경치 좋은 곳에 돗자리 깔고 음악을 틀어놓고 흘러가는 구름을 보는 것만으로도 좋은 여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다 보고 즐길 수는 없겠지만 세상에 좋은 것들을 최대한 즐길 수 있다면 그것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나에게 귀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여행은 사실 계획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설렘을 줍니다. 여행을 떠올리는 것 자체로 행복감을 느낀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행지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가볼 만한 곳, 맛있는 음식 경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고민하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 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끔은 일상에서 탈출해서 새로운 곳에 갈 계획을 짜고 직접 실행으로 옮기게 된다면 이것은 뇌에도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주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젊은 뇌를 유지하려면 새로운 경험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보통 나이가 들면 내가 굳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이 때문에 내가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하지 않아서 내가 굳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여행을 하다 보면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 여행을 많이 가지 못했었지만 이제는 제한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그동안 가고 싶었던 곳이 있었다면 제일 가까운 곳을 골라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 몸을 움직일 수 있어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행을 계획했다가도 막상 떠나기 전에는 잘 다녀올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 마련입니다. 막상 떠나면 집이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행에서 돌아올 때쯤이 되면 어느새 여행을 갔던 그 순간을 그리워하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계획하고 출발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배우자에게 잘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배우자 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부모 자식들보다 배우자와 같이 사는 기간이 훨씬 깁니다. 과장해서 얘기하면 인생의 불행과 행복은 결혼을 어떤 사람과 하냐가 90%를 결정한다는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과의 관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내 배우자는 나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잘하기 힘들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무리 혼자 잘한다고 한들 배우자가 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혼자만 너무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도 배우자에게 잘하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이때는 그냥 자기 자신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면서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너무 원망만 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주 나중에라도 배우자에게 그동안 돈 버느라 수고했다. 그동안 살림하느라 수고했다라는 말 한마디 정도만이라도 표현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서로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속마음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먼저 다가가는 연습을 천천히 해보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내 행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배우자와 잘 맞는다면 친구도 필요가 없게 됩니다. 배우자와 성격적인 부분, 가치관 등이 잘 맞는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이런 배우자가 있다면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